그리고 이제 우리가 빛과 색, 그죠? 빛과 파동이라는 단어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두 파트지, 두 파트. 처음에 빛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파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파동의 일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빛의 성질 뒤에 가면 나오거든. 뭐 반사, 굴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빛의 반사하고 빛의 굴절을 잘 해두면 또 파동에 가서 나오는 파동의 반사하고 굴절이 똑같아. 그러니까는 그 빛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일단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너희를 볼 수가 있고 너희가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물체를 봐. 우리가 불 꺼버리면, 지금은 이제 낮이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빛이 있으니까 불을 꺼도 보이긴 하겠다만, 만약에 밤에 실내 불까지 다 꺼버리면 보일 수가 없지? 그거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물체를 보는 거냐, 그지? 그래서 이제 물체를 보는 원리, 뭐 이렇게 나온다, 그지?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여기 뭐 전등 그림이 나와 있다만, 이 전등처럼 빛을 내는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태양도 그럴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등도 그럴 것이고,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원이라고 해요. 광원.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림에 나와 있는 전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낮이 환한 이유가 뭐야? 햇빛, 그지? 태양, 스스로 빛을 낸다. 태양, 전등, 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우리 곤충 중에 왜 반딧불이 같은 애 있지? 이렇게 엉덩이에서 밝게 빛나잖아? 걔네도 따지면,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일화도 있대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반딧불이 이제 비닐봉지 안에다 반딧불이 넣어서 그거 이렇게 전등처럼, 그지? 뭐 갖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반딧불이 같은 애들도 광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스스로 빛을 내면, 무조건 밝게 빛난다고 해서 광원이 아니고 스스로 빛을 내야 돼. 우리 이제 밤에도 보름달 같은 거 뜰 때는 환하잖아. 그럼 보름달 환하잖아, 밝잖아. 그럼 보름달, 달도 광원이니? 달은 광원이 아니야. 이거 유의해야 돼.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달은 이게 밝게 보이긴 한데 스스로 빛을 내서 밝은 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태양 때문에, 그치? 태양에 반사돼서 이제 밝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광원이 아니다. 얘는 광원이 아니다. 그치? 그럼 어쨌든 이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본다 그랬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사과를 본다 그러면 광원에서 이렇게 빛이 나가겠지? 그럼 이제 이게 우리 눈에 그 반사되는 게 보이진 않지만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이 물체가 보이는 거야. 알겠지? 광원에서 나간 빛이 물체에 반사가 돼서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내가 물체를 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물체를 보게 되는 건 광원에서 나간 빛이 물체에 갔어요. 물체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내가 물체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등을 쳐다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등은 지금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사과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전등을 바라보는 거다 그러면 그건 그냥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냥 곧바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다. 그냥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를 보는 거는 그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를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등에서 나온 불빛이 너희한테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너희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너희가 또 선생님을 볼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전등, 형광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나한테 반사돼서 너희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너희나 나나 이 형광등을 직접 쳐다본다 그러면 그때는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어디 반사되는 게 아니고 곧바로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지? 내가 광원을 쳐다볼 때는 그냥 광원에서 나온 빛이 곧바로 내 눈에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전등이나, 물론 이제 태양을 직접 쳐다보면 눈을 상하겠지만 태양이 아닌 뭐 전등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광원들을 쳐다볼 때는 거기서 나온 빛이 곧바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불빛이 내게 보이는 것이다. 그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만 물체를 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빛의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불빛이나 햇빛, 그냥 우리 눈에 환하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지? 그런 빛은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백색광. 사실 빛도 색깔이 있단 말이야. 색깔이 있는데 그냥 우리 눈에 이렇게 환하게 밝게 그냥 하얗게 보이는 빛은 뭐라 그래? 백색광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백색광이 바로 햇빛이야. 태양.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광등과 같은 이 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백색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빛은 빛인데 색깔을 띠는 빛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이런 거 뮤지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 배우들한테 이렇게 조명 쏴주잖아요. 무대 조명. 그럼 뭐 어떤 배우한테 막 좀 뭐라 그래야지 약간 좀 미스테리하고 막 이런 분위기일 때 막 파란색 조명 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색깔만 갖고 있는 빛은 우리가 백색광 이렇게 아니 단색광 이렇게 불러요. 단색광. 만약에 어떤 빛이 파란색 이렇게는 파란색만 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빛은 단색광이라고 불러요. 단색광. 그래서 한 가지 색, 한 가지 색을 띠는 빛. 이게 단색광. 그러니까 백색광은 사실 따지면 색깔이 다른 여러 단색광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빛들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하얀색을 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 그게 나뉘어지면 내 눈에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빛의 분산. 빛의 분산. 자, 우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빛의 분산. 말 그대로 빛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뭐 이거 백색광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는 빛이 그 각각의 색깔들로 나뉘어지는 게 빛의 분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프리즘 같은 기구가 있어, 프리즘. 프리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빛이 통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굴절이라는 거예요. 굴절. 여기 사실 들어갈 때 한 번 굴절하고 나올 때도 한 번 굴절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뭐 스크린이나 하얀색 종이를 딱 갖다 댔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해보면 햇빛이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이 쫙 나타나게 된다.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하나로 합쳐져 있던 빛들이 빨주, 노초, 파란, 보라는 7가지 색깔로 딱 나뉘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프리즘에다가 이 빛을 딱 통과를 시켰어. 그랬더니만 그 빛이 여기 스크린이 딱 이렇게 있다고 치면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으로 쪼르르륵 나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로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로 합쳐져 있던 빛들이 각각의 색깔의 빛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 얘는 백색광이야. 햇빛이라고 하는 백색광인데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어서 하얀색으로 보였는데 그걸 프리즘이라는 기구에 통과시켰더니 이 각각의 색깔들로 다 나눠진 거지. 그지? 그럼 얘네들 색깔 하나하나는 다 단색광이야. 빨간색이라는 단색광, 주황색이라는 단색광, 노란색이라는 단색광, 초록색이라는 단색광 이렇게 합쳐져 있던 애가 프리즘에 의해서 나눠진 거야. 이 나눠지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따지면 이렇게 쓰는 거지. 꼭 백색광은 아니더라도 백색광이 여러 단색광으로 여러 단색광으로 나뉘는 현상이에요. 나뉘는 현상. 나뉘는 현상을 우리가 분산. 합쳐질 때 내가 나눠진다. 그럼 왜 나눠지냐 이거지. 이유. 왜 나눠지냐. 좀 봐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굴절을 한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들어가면서 굴절을 하고 프리즘을 다시 빠져나올 때 또 굴절을 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나눠질 때 위에서부터 빨간색,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색깔마다 이거 봐봐. 굴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빨간색은 이만큼 굴절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보라색은 이만큼 굴절을 한 거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서 또 굴절을 하는데 보라색은 이만큼 굴절을 한 거고 빨간색은 이만큼 굴절.
그러니까 뭐냐면 색깔마다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을 하는데 굴절하는 정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조금 굴절할 때 보라색은 조금 많이 굴절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색깔마다 굴절하는 게 다르니까 다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안에 뭐 지금이 이제 7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으니까 7가지로 나눠진 건데 뭐 3가지 색깔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여기 이제 3가지 색깔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색깔마다 빛의 색깔마다 프리즘이나 혹은 분광기라는 기구가 분광기 통과할 때 빛의 색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어떤 애는 많이 굴절하고 어떤 애는 조금 굴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이 분산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거지. 그럼 이때 어쨌든 여기 이제 빨주노초 파남을 이렇게 7가지 무지개색이라고 하잖아. 무지개 색깔이 나타났잖아. 그럼 이때 이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중에 누가 조금 굴절한 거야? 빨간색이 조금 굴절한 거지. 그치? 그래서 빨간색은 조금 굴절한 거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그 색깔보다는 많이 굴절한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뒤에 굴절 우리가 따로 또 배울 텐데 이렇게 프리즘이나 뒤에 가면 렌즈에서 있잖아요. 굴절할 때는 그냥 너희 편하게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이 두껍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애가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거든. 근데 아래쪽이 두꺼우니까 아래쪽으로 꺾인 거야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꺾인 거야. 근데 보라색은 더 많이 꺾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색깔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분산이 일어난다. 그럼 그 분산된 결과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뭐 색깔의 띠가 쭈르륵 나타났지? 사실 이거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 연속 스펙트럼. 뭐라 부른다고?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 불러. 그럼 아까 이 7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7가지가 나타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3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던 애다 그러면 3가지 색깔의 띠가 나타난다. 근데 만약에 그림을 선생님 준비를 안 했는데 똑같은 프리즘이 있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리즘이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그냥 빨간 색깔만을 띄고 있는 빨간색 조명을 딱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 얘는 그냥 빨간색이라는 색깔 한 가지 색깔만 딱 띄고 있기 때문에 그치? 얘가 굴절을 할 거야. 이렇게 굴절을 한다. 굴절을 하지만 나뉠 게 없잖아. 빨간색이라는 색깔 하나니까. 여기다 만약에 스크린이 딱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 빨간색이 그냥 선으로 이렇게 딱 나타날 거야. 그래서 자, 얘는 백색광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다보다 쭉 나뉘어졌지만 이렇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한 가지 색깔만 띄고 있는 애는 단색광이라고 그랬어. 단색광은 나눠줄 게 없어. 색깔이 하나니까. 그지? 걔네들은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과해도 나눠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 스펙트럼. 응?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백색광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분산이 일어나면서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색깔의 띠가 나타나지만 그냥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한 가지 색깔만 띄는 애는 나뉘어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선으로만 나타난다. 그 화면 또는 스크린에. 그래서 그거를 선 스펙트럼이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럼 이 빛의 분산이 사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요즘은 사실 너희가 거의 안 쓰지? 돌려서 그래? CD 있죠, CD. 선생님 이제 너희보다 나이가 좀 많으니까. CD 뒷면을 이렇게 불빛 아래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럼 그 뒤에 막 무지개 색깔만 나타난다. 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니네 있잖아요. 그 석유라고 하지, 석유. 석유라는 기름방울 이렇게 떨어진 데 보면 물 위에 많이 그 기름방울 떨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은 무지개 색깔만 나타나. 그런 것도 다 분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분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비 온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 뭐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대표적인 분산 때문에 나타나는 예로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그럼 이제 무지개도 분산되면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 자, 근데 비가 온 다음에만 볼 수 있지. 그치? 그 이유는 뭐냐면, 비가 오고 나면, 뭐, 오랫동안 있는 건 아니지만, 한동안 공기 중에 물방울이 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물방울로 있잖아. 햇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자. 그럼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바로 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야. 프리즘 역할. 무슨 역할 한다고? 프리즘 역할. 그럼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야. 이 물방울 안으로 햇빛이 딱 들어가잖아. 그럼 이 들어가면서 아까 프리즘처럼 굴절을 하는 거야. 이 빛이. 굴절을 해서 들어가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햇빛 안에는 빨주노초 파란색 색깔들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빨간색은 조금 굴절하고 보라색은 조금 많이 굴절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물에서 공기로 나올 거 아니야? 물론 나오는 애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난다.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 반사된 다음에 또 걔가 이제 빠져나올 때 굴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자 봐. 요렇게 햇빛이 물방울, 프리즘 역할의 물방울로 들어갔지? 그럼 요 위에 거가 조금 굵잖아. 빨간색이 되는 거고 아래 거가 보라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물방울 안에서 반사가 한번 일어나고 그 물방울로 빠져나오면서 또 굴절을 한다고. 그래서 요게 빨간색이 되겠지? 요게 보라색이 될 거야. 맞아? 자, 여기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을 준비를 해놨어. 자, 요걸 보자 말이야. 봐봐. 지금 공기 중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물방울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아까 앞에 나왔던 프리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비운 다음에 공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이 이 프리즘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햇빛이 물방울 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분산이 일어나는 거 좀 굴절을 한다고. 근데 빨간색은 조금 굴절하고 보라색은 많이 굴절해. 그리고 물방울 안에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올 때 또 굴절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빨간색은 조금 굴절하고 보라색은 많이 굴절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물방울도 원리가 똑같겠지. 그래서 봐. 우리 눈에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 여기 보이는 거는 있잖아. 요 위에 거 하고 여기서 요 사이가 보이는 거지. 그럼 요 색깔, 요 보라색하고 요 빨간색은 지금 여기 안 보인다고 써져 있지. 얘네들은 내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무지개를 보면 원래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 형태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를 날아가다가 무지개를 보게 된다 그러면 동그랗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땅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지면에 가려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그냥 반원 형태의 무지개가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무지개가 보일 때 이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때 물방울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분산 현상이 일어난다. 분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색깔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위쪽에 있는 물방울에 의해서는 빨간색만 보이고 아래쪽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보라색만 보이는 거야. 그럼 이 나머지 색깔들은 내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그지? 내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자, 여기 해놨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무지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이 몇 번 일어난다고? 2번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 물방울 안에서 한 번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 반사. 알겠지?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볼 수 있고, 그게 왜?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봐봐. 그럼 니네가 어디를 봐야 보여? 지금 봐봐. 내가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고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무지개를 보려면 비가 온 다음에 물방울이 떠 있어야 되고 태양의 반대편을 봐야지만 보여. 알겠니? 이 무지개는 어딜 봐야 본다고?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거잖아. 이쪽에 있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내가 이쪽을 쳐다보는 거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보여.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 보인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의 반대편이 보인다. 태양 반대편에 무지개가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임의로 무지개를 만들고 싶으면 오늘같이 날씨 맑은 날 있잖아. 해가 이쪽에 떠 있잖아. 그러면 등지고 서서 분무기로 물을 칙칙칙 뿌리면 순간적으로 무지개가 싹 나타납니다. 그치? 근데 만약에 태양이 이쪽에 떠 있는데 내가 이쪽에 서갖고 분무기로 물을 아무리 뿌려도 무지개 안 보일 거야.
그치? 그래서 무지개는 자연적으로는 비가 온 다음에 물방울이 공기 중에 어느 정도 떠 있을 때 보이게 되고, 그리고 태양을 등지고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 물방울이라고 하는 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게 이 바로 분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거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CD 뒷면을 봤을 때 무지개 색깔 보이는 거, 그런 것들. 그죠? 대표적인 분산 현상이 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빛이 나뉘어졌단 말이야. 나뉘어지는 게 분산이잖아. 그럼 반대로 내가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색깔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잖아. 봐봐. 햇빛이라고 아까 얘들아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백색광이라고 하는 햇빛이 프리즘을 들어갔더니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이 안에 얘가 합쳐져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니네 만약에 봐봐. 이 빛을 내가 프리즘을 하나 더 설치하는 거야. 프리즘을 이렇게 하나 이쪽에다 더 설치, 이렇게 더 설치. 자, 그러면 봐. 빨간색 빛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보라색 빛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즘에서 굴절이 일어날 때는 두꺼운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얘는 이게 프리즘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아래쪽보다 위쪽이 두꺼워. 그러니까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애가 위로 이렇게 살짝 굴절한다. 그 다음에 보라색도 이렇게 원래는 가야 되는 애가 이렇게 굴절한다. 좀 많이 굴절한다 그랬잖아, 보라색은.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 또 굴절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굴절하고 이렇게 굴절하니까 결국엔 이쪽이 합쳐져. 실제로 프리즘 하나는 똑바로 세워놓고 하나는 거꾸로 뒤집어 놓은 다음에 이쪽을 관찰해보면 이쪽이 만약에 백색광이었다,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백색광이었다라고 하면 중간에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고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하면 다시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의 단색광들을 합쳐서 지금은 흰색이지만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의 합성이에요. 빛의 합성. 동빈이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네. 그치? 아니. 괜찮아? 네. 덥지? 오늘 많이 덥지? 그치? 선생님 한잔 하겠어. 많이 더우면 진짜 힘들어. 학교 끝나고서 안 그래도 피곤한 시간인데 거기다 덥기까지 하니까 그치? 선생님 이거 합성까지만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쏠게. 그치?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하나 쏠 테니까 이 합성만 좀 잘 들읍시다. 그치? 자, 그래서 합성은 방금 얘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을 합쳐서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한다?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다만 이제 여기서처럼 7가지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걸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되는 거야? 흰색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빛의 합성은 서로 다른 색의 빛을 뭐야? 합쳐서 또 다른 색을 만들어내는 거야. 또 다른 색. 그걸 합성이야. 그럼 우선 일단 여기서 하얀색, 백색광이라고 불리는 흰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방금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지개 색깔, 무지개를 이루는 빨, 주, 노, 초, 바, 남, 보라색을 다 합치면 뭐가 돼? 흰색이 됐단 말이야. 백색광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꼭 7가지 색깔을 다 합쳐야만 흰색이 나올까? 궁금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이제 색깔을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자, 내가 빨간색 조명을 비추고, 초록색 조명을 비추고, 파란색 조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빨간색, 여기다 초록색, 여기다 파란색을 동시에 딱 비춰봤더니 이때도 뭐가 나오더래? 흰색이 나오더래. 흰색. 그지?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요 부분에다가 빨간색 조명을 비춘 다음에 그거랑 조금 겹치게 지금 이게 칠판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좀 더 그렇긴 한데 초록색 조명을 비추고 거기다 또 일부 겹치게 파란색 조명을 비췄더니만 그게 다 겹쳐진 요 부분은 뭐가 나왔어? 흰색이 나오더라. 흰색. 이제 합성한 거지. 서로 다른 3가지 색깔을 합쳐서 흰색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꼭 무지개 색깔 7가지를 다 합치지 않더라도 요 3가지 색깔만 합치더라도 백색광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색깔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 가지 색깔을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르요. 빛의 삼원색. 전자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반응이 좀 보통 컴퓨터 이렇게 모니터에 연결하는 단자 RGB 단자 뭐 이런 게 있거든. RGB가 뭐야? 레드, 그린, 블루에 글자 한 글자씩 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이런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네 스마트폰 화면 그 다음에 TV 화면이 다 사실 이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을 뭐라고 한다고? 빛의 삼원색이야. 그럼 그때 그 세 가지 색깔이 다 합쳐지면 흰색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이 부분이죠. 자, 빨간색 조명을 비춘 데다가 파란색 조명만 한 번 겹친 거잖아. 여기는 무슨 색을 띠냐 봤더니 자홍색 또는 뭐 다홍색 또는 뭐 심홍색, 그래서 결국엔 분홍색이야. 분홍색을 띠는 부분이 나타나요. 근데 그냥 선생님 여기서는 자홍이라고 표현할게. 자홍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조명이 비춰진 데다가 초록색 조명을 좀 겹치게 하는 거지. 그때는 여기는 노란색이 나타나요.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조명을 비춘 데다가 파란색 조명을 비췄더니만 그 겹쳐진 부분 있지? 거기는 뭐가 나타나냐면 청록색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은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조명이 다 겹쳐지면 흰색이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 쓴 얘네들 두 가지 색깔이 각각 합쳐진 거지. 그치? 빨강하고 파랑이 합쳐지면 자홍색이 되는 거고, 니네가 조명을 이렇게 비추면 빨간색 조명 비춘 데다가 파란색 조명 비추면 어떻게 돼? 자홍색이 되는 거고, 빨간색 조명 비춘 데다가 초록색 조명 비추면 노란색이 되는 거고, 초록색 조명에다 파란색 조명 비추면 청록색이 된단 말이야. 참고로 이제 얘네들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선생님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다만, 자, 자홍색, 그 다음에 청록색, 노란색 이렇게 있잖아. 노랑, 그죠? 얘네들은 색의 삼원색이라고 그래. 알겠니? 색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그럼 봐봐. 어쨌든 이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어쨌든 더 중요한데, 이 빛의 삼원색의 특징이 뭐냐면 봐봐라. 빨간색 조명에다가 파란색 조명을 비추면 자홍색이 되잖아. 그럼 어때? 빨간색보다 좀 밝아진 거지. 파란색보다도 밝아진 거지. 그 다음 빨간색에다가 초록색 조명 비추면 어때? 더 밝아지지. 자, 이 빛의,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란색까지 비추면 아예 흰색 되는 거잖아. 이 빛의 삼원색은 특징이 뭐냐면 합치면 합칠수록, 그걸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 점점 밝아져. 그치? 섞으면 섞을수록 그 색이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어. 지금은 그냥 이게 프리젠테이션을 띄워놓은 거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가 빨간색을 좀 강하게 비추고 예를 들어 초록색을 조금 약하게 비추면 노란색인데도 조금 더 뭐 진하거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내가 그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잖아. 원하는 색을 다 만들 수 있어. 알겠니? 자, 적절히 섞으면 적절히 얘네들을 적당한 이 세기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얘는 좀 세게 이제 강하게 비추고 얘는 좀 약하게 비추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다 만들 수 있어. 모든 색을 합성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아까 TV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이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라고 그랬잖아. 너희 그 요즘은 이제 LED TV라고 하잖아. LED TV. 그지? 요즘은 LED TV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브라운관 TV라고 해서 좀 되게 두꺼운 TV가 있었다만, 요즘은 이제 LED TV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야. 그냥 간략하게.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TV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지. 풀 HD니, HD니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그럼 얘들아, 풀 HD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1920 곱하기 1080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모니터나 이런 데 표시가 돼 있거든. 그럼 뭐냐면, 화소라고 하는 거 있어. 화소.
예를 들어 LED TV다 그러면 그걸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면은 요게 LED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LED에서는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요 가운데서는 초록색 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요렇게 생긴 거 하나를 화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건 뭐냐면 요 화소라고 하는 게 가로줄에 1920개가 있다는 뜻이고 세로줄에 1080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색깔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화질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TV를 보는데 노란색으로 띄는 그 화면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 노란색 띄는 화면을 이렇게 화소를 잘 들여다보면 뭐하고 뭐만 불이 들어와 있어? 요 세 개의 LED 중에서 빨간색 LED하고 초록색 LED만 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내 눈에서는 그게 합쳐져서 뭐야?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LED TV니 LCD TV니 뭐 이런 TV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들은 이런 화소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불을 어떻게 켜느냐에 따라서 LED TV가 되고 LCD TV가 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야. 근데 니네 TV 보면은 뭐 표현되지 못하는 색깔 없잖아. 다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땐 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빛이 좀 밝게 들어오는 거 얘는 좀 조금 약하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노란색이었다 노란색보다 좀 더 진한 노란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표현이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빛의 합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사용하면 원하는 모든 색깔을 합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원하는 모든 색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그럼 이제 두 가지 얘기했잖아.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빨주노초 파란보를 다 합쳐도 흰색이 되고 빨초 파라고 하는 세 가지 색깔만 합쳐도 흰색이 돼. 그럼 또 없을까? 또 있다 이거지. 또 있다. 자, 봐봐. 요 그림에서 봐봐. 왜 봐봐. 너희가 노란색 조명을 노란색 이거 만들었어. 거기다가 파란색 조명을 겹치게 하면 어떻게 돼? 흰색이 되는 거야. 맞지? 노란색을 띄는 부분에다가 파란색 조명을 비추면 그 겹친 부분도 똑같이 흰색이 나와.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에 자홍 색깔을 띠게 하는 어떤 빛이 있어. 거기다가 초록색 빛을 겹치게 비추면 뭐가 나와? 흰색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큰 놈하고 마주보는 놈, 큰 놈하고 마주보는 놈, 큰 놈하고 마주보는 놈끼리는 합치면 다 흰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란하고 파란. 그 다음에 뭐야? 예를 들어서 자홍 색깔하고 초록색, 청록 색깔하고 빨간색 조명을 겹치게 하면 그때도 다 뭐가 나온다? 흰색이 나온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색깔의 빛을 합쳐서 흰색을 얻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을 서로 보색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자, 합성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다음 보기 중에서 백색광을 만들 수 없는 경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봐봐. 다 합치면 백색광 나온다고 그랬어. 흰색. 그지? 빨초파를 합쳐도 백색광 나온다고 그랬어. 노란과 파랑을 합쳐도 백색광 나오고 자홍과 초록을 합쳐도 백색광 나오는 거야. 청록과 빨강을 합쳐도 백색광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노랑하고 청록하고 합치면 흰색이 나올까? 이때는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그맣게 되어 있는 애들이지. 얘네끼리는 그럼 얘하고 얘를 겹치는 애가 흰색인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딱 청록은 초록하고 파랑이 합쳐져 있는 색인 거고 얘는 아니다. 얘하고 얘를 합쳐도 흰색 나오는 거지. 왜냐면 봐라. 노랑은 빨강과 초록이 합쳐져 있는 색인 거고 얘는 초록과 파랑이 합쳐져 있는 셈이니까 결국 이거랑 이거랑 겹치면 흰색 되는 거지. 빨초파 합치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자, 얘하고 얘도 보색이지만 얘하고 얘도 보색이고 얘하고 얘도 보색이지만 누구들끼리도 얘네들끼리도 서로 무슨 관계야? 보색 관계인 거야. 알겠지? 얘네들끼리도 보색이다. 응? 얘네들끼리도 서로 보색 관계라는 거. 그치? 선생님 잘못 설명했다.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합쳤을 때 백색광, 흰색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색깔들은 서로 보색 관계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빛도 색깔이 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내가 나눌 수도 있고, 합쳐져 있는 애들을 나눌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색깔을 합쳐서 다시 다른 색깔로 만들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뭐 계속 쭉 얘기했다만, 그래서 이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TV,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니네 그림 중에 점묘화라는 게 있어.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 파란색 점을 팍 찍어. 그 다음에 여기다 빨간색 점을 팍 찍으면 우리 눈은 뭐라고? 우리 눈은 바보야.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얘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합쳐져서 뭘로 보이는 거야? 자홍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뭐라고 한다? 점묘화라고 한다. 점묘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색팽이라는 것도 있어. 색팽이. 이거는 뭐 사실 뒤에 나오는 물체의 색깔하고도 관계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냐면 팽이야. 팽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팽이 치기 잘 안 하지? 선생님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진짜 팽이가 있어. 요즘 뭐 이렇게 무슨 블레이드 뭐 이런 거 이렇게 총 쏴서 도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이렇게 생긴 팽이에다 줄을 감아갖고 이렇게 손으로 던져서 노는. 선생님 굉장히 아저씨니까, 이제 되게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팽이를 갖고 놀았었거든. 그럼 여기 팽이 위에다가 색종을 붙이는 거야. 요거 이제 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반 잘라갖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여기다가 빨간색 색종을 딱 붙여.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초록색 색종을 딱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팽이를 빠르게 돌려. 그럼 이 색종이 붙인 부분이 내 눈에 뭘로 보여? 노란색으로 보이게 돼. 그러니까 우리 눈이 착각을 하는 거지. 이걸 그냥 합쳐서 인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색팽이라고 한다. 그래서 TV나 뭐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아까 화면도 마찬가지야. 스마트폰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다. 점묘와 색팽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빛의 합성을 이용한 거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니?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